앞서 문제에서 그 x는 2,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플레인, 차지 평면이고요. 제가 예제 4.6번을 볼 때 이제 선이 하나가 쭉 있을 때 그 선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알면 그 우리가 무한대 길이든 유한한 길이든 여러분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다. 유한한 길이 같은 경우는 눈으로 바라봤을 때 각도, 출발점과 끝나는 점 각도 차이로 계산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부호는 걱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부호는 빼가지고 양해되는 방향으로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얘가 밖으로 튀어나올 것이다. 아니까, 값만, 그, 하나는 사인, 하나는 코사인 차이를 빼가지고, 그, 부호를 취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예제 4.6에서 플레인이 나왔죠, 플레인. 플레인이 나와서, 그 평면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려는 거거든요. 자, 서피스 차지라는 건데요. 서피스 차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똑같이 평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 Y, Z가 되어 있고, 평면이 여기 쫙 이제 퍼져 있는 거죠, 차지가. 충전되어 있는 차지가 되어 있으니까, 아까 라인 차지보다 그 주위에서 평면이 꽉 그 충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 같은 거. 자동차 외 샤시. 그래서 해보면, 여기에 차지가, 차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요만큼의 서피스 에리어가 이제 되어 있고, 요 면적이 D, S, 소스니까 프라임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위 면적당 차지는 아까 본 것처럼 로 S다. 아까 라인 차지 로 L로 표현하면 이게 라인이고요. 이 서피스다. 그래서 이게 콜롬 퍼 메타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자, 무한대의 평면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한대. 먼저 무한대를 생각해보면, 이것도 유한한 것도 할 수 있겠죠, 그죠? 하시는데, 여기에서 그 높이가 h인, 여기 거리가 h인 0, 0, 0, HP 포인트에서의 전기장을 보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차지양은, 여기 면적 차지양은 D, Q 프라임은 로 S에다가 DS 프라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DS 프라임은 로 S의 DX 프라임의 DY 프라임이 바로 면적입니다. 그게 DX 프라임이고 DY 프라임인 거거든요. 소스 포인트는 0,0,H니까 이거는 H가 이 위치고요. 여기 이제 R 벡터가 되고, 소스 포인트는 X 프라임의 AX 플러스 Y 프라임의 AY가 R 프라임입니다. 여기 이제 차지가 있는 위치에서의 위치고, 얘는 우리가 전기를 알고 싶은 위치에서의 그 필드 포인트거든요. 이 필드는 똑같이 아까 똑같이 해보면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벡터 프라임 마이너스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는 여기에 로 S에 H의 H 마이너스의 X 프라임의 Y 프라임의 AY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거를 제가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로 프라임의 A 로의 R 프라임 이렇게 해도 이제 실린더를 좌표계로 생각해 보면 이건 XY이고요. 요거를 이제 거리 로인 경우에 이렇게 실린더리컬로 이렇게 자른 걸로 생각 되겠죠, 그죠? 이제 로 프라임 이렇게 D로 프라임에서 요 포인트를 이제 로 프라임의 A로다 라고 생각해서 XY 평면상에 있는 걸로 제가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XY가 아니라 실린드리컬 좌표계를 생각해서 얘를 마이너스의 로에 A 로로 하면 이제 계산이 편리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좌표계 그리고 삼성 요 거리는 H 제곱 플러스 로 프라임의 로 프라임 제곱의 2분의 3성이 되고, 이게 이제 D 여기 이제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여기 D 로 프라임이고 여기가 로 프라임의 D 파이 프라임이니까 이것은 S는 로 S의 로의
D 로 프라임, D 파이 프라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 프라임의 D 파이 프라임의 D 로 프라임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dx 프라임이거든요. 면적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dx 프라임, dy 프라임에서 직교 좌표계로도 되고 그 다음에 로 프라임의 요 작은 그 실린더 상태에서 면적으로 바꿔서 해도 됩니다. 제가 x 프라임, y 프라임에서 직교 좌표계로 면적을 네모난 걸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를 조그만 요리 잘랐는 거 저런 형태로 해서 로 프라임, d 로 프라임, d 파이 프라임 저걸로 계산 하려고 했던 거는 좀 전체를 다 돌렸을 때 무한대로 됐을 때 이게 무한대가 되면 실린더리컬 한 거나 그다음에 XY 한 거나 대칭성 같기 때문에 손쉬운 계산을 지금 하려고 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분 보면 여기에서 로 방향에 전기장은 남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로 방향에 전기장은 남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무한대로 XY 평면상에 얘가 무한대면 저 높이 0,0,h에 있는 전기장이 여기에 무한대 펼쳐져 있으면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하나는 이쪽 편에 있을 때는 이쪽 편, 이쪽 편에 있을 때는 이쪽 편 되니까 돌아간다 그랬을 때 이 중심에서 벗어난 부분은 다 캔슬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요 위에 G 방향만 남습니다. 요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이걸 A로는 계산 안 해도 얘 0이다. 손쉽게 떨어뜨려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4파 입실론 제로에 돼 있으니까 요 부분은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싹 다 날려버리고, 시메트리에서 날려버리고, 이것만 남겨두는데, 그러면 파이에다 의존성이 없으니까, 요 D파이 프라임은, 이 각도가 2파이가 돌리는 거니까, 요 2파이를 구분해서 2 입실론 제로분의 로 S가 앞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 한 바퀴 접근하면, 얘는 2파이니까. 그러고, H 제곱 플러스 로 프라임의 제곱에 2분의 3성에 H에 A, G에 로 프라임에 D 로 프라임 이렇게만 남겠습니다. 왜냐하면 로 프라임과 A, G와 H D 로 프라임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럼 여기 0에서부터 로는 무한대까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 입실론 제로의 로 S에 AG가 나오고요. 여기서 H 값이 나오고, 자, 적분을 할 때, 이제 보면, 적분할 때, 요걸 적분하면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요거만 이제 바라보면 적분은, 보면, 요거는 그냥, H 제곱 플러스 로 프라임 제곱에 2분의 3성에, 분의 1을 적분하면, 요걸 미분하면, 로 프라임에 마이너스에 3분의 1인가요? 2분의 3, 3분의 2, 잠깐만. 2분의 1이다. 2분의 1. 잘못했네요. 여기 2분의 1. 2분의 1 하면 되죠? 요거를 미분하면 요거 적분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승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맞죠, 여러분? 그죠?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0에서 무한대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무한대를 이제 로 프라임에서 넣으면 앞에 0이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 S에 H에 H는 같고요. 그 다음 0을 넣었을 때 이제 H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 S의 H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되면 결과적으로 이 필드가 무한대의 평면인 경우에 면적은 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 S의 H니까 함수가 거리에 대한 함수가 아닙니다. 거리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그 평면이 있는데, 아까 라인은 어땠습니까? 라인은 거리에 따라서 거리의 반비례됐죠. 근데 무한대 평면은 얘가 무한대라는 얘기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멀리서 봐도 그냥 평면이잖아요. 무한대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 평면인 경우는 거리에 의존하지 않고 그 평면으로 멀어지려는 방향에만 전기장 방향이 있다. 크기는 상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면을 보면 아까 그 문제인 경우에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x는 2인 곳에 이 평면하고 y는 마이너스 3 평면하고 두 개가 되어 있으면 이 x는 2에 있는 평면은 그냥 그 전기장이 이 평면에 대해서 이 방향과 반대방 이 방향 평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전기장이 생겨서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보면 평면이 있을 때 이 위로 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 S 아래로 이 입실론 제로의 로 S 방향으로 얘가 로 S의 쿨롬 퍼 메타 제곱으로 그 평면을 입혀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반대 방향에 마이너스 로 S를 했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 S의 쿨롬 퍼 메타 제곱에 셈을 갖다 놓으면 얘는 한쪽은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이고 얘는 로 S의 이 입실론 제로에 들어오는 방향이고 이 방향은 이제 또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제가 이 표현을 할 때 부호가 반대면 이제 부호가 반대면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과 들어오는 것 이렇게 해보면 이제 하나는 플러스 로에 쓰고 하나는 마이너스 로에 쓰고 이래 돼 있으면 이제 위의 평면에 의해서 위로 가는 거 일정한 거 무한대 아래로 무한대 전기장에서 나오는 방향이고 밑에 마이너스면 들어오는 방향이고 들어오는 방향이라서 보면 이 중간 이 위의 평면과 아래 평면은 얘 두 개 합해져서 입실론 제로분의 로에스라는 요 그 전기장이 딱 만들어져 있고 요 위에는 요 위 방향하고 이 들어오려는 방향 이 평면에 의해서 들어오려는 방향과 이 평면에 의해서 나가는 방향이 합쳐져서 캔슬이 되어서 0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는 들어오려는 거하고 이 평면에 의해서 나가려는 거 합쳐서 얘도 캔슬이 돼서 0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극하고 마이너스 전극 사이의 평행판 축전지에서는 이 바깥과 이 바깥은 전기장이 존재하지 않고 이 안에서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 전기장이 로 S의 2 입실론 제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평행파 축전지, 여러분 패러렐 커패시터, 평행파 축전지에서 무한대의 면적을 가지는 건데 이게 이제 거리가 D라 그랬을 때, 요 거리가 D인 게 되게 작아지면, 되게 작아지게 되면 거의 무한대의 평면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평행파 축전지에서 분기가 어떻게 됩니다. 라는 것을 무게의 완전 평면의 큰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요거를 했던데 C값, 등계로 배웠던 C값 배웠죠. 여기 포페스터라는 게 이제 말을 바꾸면 전기를 이제 뭐를 저장하는 탭이니까 그런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서로 당기고 있으면서 얘가 딱 갇혀 있는 그런 상태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축전지. 저는 중간에 질문 있으면 얘기해요. 제가 하다 보면 가끔 하다가 바로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 오픈 어떤 프로블럼으로 제가 지금 실린드리컬 좌표로 계산했잖아요. 그죠? 계산해서 이거를 x 프라임, ax 프라임, ax 플러스 y 프라임, ay 해가지고 r 프라임 해서 얘를 xy 좌표기로 해서 계산해도 결과는 같아야겠죠, 여러분. 그죠? 계산 같은데 얘는 적분을 두 번 더 해야 됩니다. x 프라임을 마이너스 x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해야 되고, y 프라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해야 되니까 적분을 두 번 해서 한 거나 실린더그 좌표계를 로 파이로 바꿔서 한 거나 결과는 같아야 됩니다. 결과 같아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탄젠트 알파, 탄젠트를 도입해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는 시컨트 제곱 알파 이런 계산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 똑같이 나올 거다라는 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세 가지 했거든요. 뭐 세 가지냐면 차지가 점으로 되어 있을 때, 점으로 되어 있을 때 전기장은 거리에 대해서 그 전하로부터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비례했습니까? 거리가 1배, 2배, 3배 되면 전기장은 1분의 4분의 1, 9분의 1, 16분의 1 줄였죠. 선전할 때는 점이 아니라 선이 되면 무한대가 되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거리에 반비례했고 면이 되면 1, 또 같고 또 같고 세 가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평행파 측정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아까 예제 1.4번은 각각 요 일정한 거를 합하면 요 포인트에서 원하는 포인트에서 합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볼륨 차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볼륨 차지다. 자, 볼륨 차지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관계죠. 소리가 안 들립니까? 소리 들립니까? 지금 방금 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오늘 소리 안 들립니까? 소리 안 들리나? 들리네. 자, 이게 그다음 볼륨 차지를 이제 예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보면 x, y, g입니다. g인데 여기에 차지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공으로 분포하고 있어서 점 차지, 포인트 차지, 라인 차지, 서피스 차지에 대해서 했는데 볼륨에 대해서 이렇게 분포하는 공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공인데 골고루 차지되어 있으니까 태양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로 볼륨에 대한 차지를 그러고요. 쿨럼 퍼 메타 삼성이거든요. 자, 메타 삼성으로 되어 있고 요 중심으로부터 거리 G만큼 떨어져서 이 P 포인트를 0,0,G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차지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특정한 위치는 공이니까 특정한 수박을 좀 잘라놓은 위치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륨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볼륨을 생각할 수 있고 요 위치는 여기에 이제 어, R 프라임,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이렇게 해서 요 위치가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거리가 R 프라임이고 여기에 사이 값이 세타 프라임이고 이게 파이 프라임에서 이 작은 덩어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는 필드 알고 싶은 위치는 G의 A, G입니다. G고 그 다음에 이 좌표는 그 소스 포인트는 R 프라임은 벡터는 R 프라임의 AR 프라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되는데요. 요 길을 보면 이제 요 위치가 이게 R 프라임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G고요. 요 사이 거리는 R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각형을 봤을 때 요걸 딱 떼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R 프라임이고요. 여기가 세타 프라임이고요. 여기가 높이가 G고요. 그 사이를 대문자 R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요 위치가 요 위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E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로 볼륨에 그 다음에 로 볼륨에 R 프라임의 제곱에 사인
세타 프라임의 dr 프라임, d 세타 프라임, d 파이 프라임이 요게 볼륨이죠, 그죠? 볼륨소 dv 프라임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요 작은 소가 차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리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돼 있는데 얘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제 이 성분이 이 오른쪽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 반대편에 또 있을 거니까 반대편에 조금 돌려보면 돌려보면 반대편에 요거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고 보면 이쪽 방향과 오른쪽 방향이 서로 캔슬되는 게 있어서 여러분 대칭선을 보면 요 중심을 으로부터 원하는 위치까지 이 방향에 삐딱한 것들은 다 삭제되고 캔슬되고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 나란한 방향만 성분만 살아남을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각을 요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이렇게 했을 때 요 사이 각이 알파입니다. 알파. 알파하면 여기에 코사인 알파 성분만 남을 거다. 하나에 대해서 요게 DQ고요. DQ 프라임인데 하고 이제 코사인 알파의 AG 성분만 남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거리를 R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요 중심의 거리가 소스 포인트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위치의 거리가 대문자 R로 표현되어 있어서 거리 R 제곱이고 위에 벡터는 이 방향에 있을 때 반대 방향에 삭제되는 걸 생각해서 이 사이각 알파를 생각해서 코사인 알파 값만 유도를 해서 이렇게 사실 구면 좌표계하고 XY 좌표계를 섞어서 원하는 값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간략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d 파이 프라임은 이제 항상 같을 거니까 적분했을 때 2파이가 밖으로 나와서 처음부터 간략하게 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2입실론 제로의 로 볼륨의 AG 방향 이 밖으로 나오고요. 여기 남는 게 위에 R 프라임 제곱 R 프라임의 이 R 프라임 제곱의 사인 세타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보려는 게 이 R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R로 표현되는데 이게 R 프라임으로 표현된 거를 R로 거꾸로 지금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지금 얘가 R 프라임이고 R인데 지금 이거를 돌린다 그랬을 때 R 프라임 제곱을 얘를 R로 표현해보고 하거든요. 그럼 코사인 법칙에서 R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G 제곱 마이너스 2배의 R과 R 프라임은 코사인 세타 프라임은 얘가 R 제곱이 되고요. 그렇죠? R 제곱이 되고 얘가 요겁니다. R 제곱에 G 제곱의 2배의 2 RG의 코사인 알파는 R 프라임 제곱입니다. 둘 사이에 R 프라임과 대문자 R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어서 제가 요 DR 프라임을 계산하기 좋게 요 대문자 R로 바꾸고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R 프라임 제곱은 이제 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R 프라임 제곱을 R 제곱 플러스 G 제곱의 2배의 2 RG의 코사인 알파가 R 프라임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 코사인 D 세타 프라임, D 세타 프라임의 잠깐만요. 밑에는 R 제곱을 남겨두고요. R 제곱 남겨두고 코사인 알파 남겨두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사인 세타 프라임의 D 세타 프라임이죠, 그죠? 사인 세타 프라임, D 세타 프라임인데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에 2R 스몰 r의 사인 세타 프라임의
이 세타 프라임은 이 대문자 R의 DR이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사인 세타 프라임, D 세타 프라임이, 사인 세타 프라임, D 세타 프라임이, 요 위에 지금 사인 세타 프라임, D 세타 프라임을 제가, 다른 변수로 이제 바꾸는 건데요. 보면, R이 약분, E가 약분이 되고, R이 약분이 되고, 해서, R 프라임 분의, 음, R 프라임 분의 R, DR. 제가 지금 뭐 잘못했는데요. 지금 R 프라임하고 여기 R 프라임 제곱하고 G 제곱에 이거 된 이거를 어, 이게 바뀌었네. G와 R 프라임이네요. 그죠? 네, 제가 쓰다 보니까 그래서 바꿔야겠다. 고칠게요, 여러분. 뭐 조심스럽게 보면 그래서 2니까 2 G R 프라임의 사인 세타 프라임의 이 세타 프라임은 이 R의 이 R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인 세타 프라임 D 세타 프라임이 G R 프라임의 R D R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사인 세타 프라임 D 세타 프라임을 여기 또 넣는 거죠. 사인 세타 프라임의 D 세타 프라임을 이제 G R 프라임의 R D R이다 라고 표현이 되고요. 사인 알파 음. 자, 그럼 여기서 변수가 이제 이 알파, 이 세타, 이 알파임은 그리고 d 알파를 보거든요. 이제 d 알파임, d 알파임. 잠깐만요. 제가 살짝 헷갈리던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조금 잘못했는데요. 계산 원래 한번 다 해보면 어디가 틀린지 아는데 r 제곱분에 r 프라임 제곱을 그대로 놔둬요. 제가 이거를 이거 조금 삐끗하면 이게 그런데 위에를 r 프라임 좀 놔둬요. 놔두고 그대로 이게 r 프라임을 저걸 놔두는데요. 놔두고 여기서 코사인 알파 있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부분을 제가 바꾸는 겁니다. 제가 요거를 바꿨었는데 요거를 바꾸는 겁니다. r 프라임 좀 놔두고 코사인 알파가 이제 이 값에서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 코사인 알파는 이 대문자 r의 g에 r 제곱 플러스 g 제곱 마이너스 r 프라임 제곱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제가 바꾸는 걸 딴 걸 했더니 이제 요걸 그 코사인 알파를 이제 요걸 바꾼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2r g에 r 제곱 플러스 g 제곱 마이너스 r 프라임의 제곱이다 라고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R 제곱이 약분되고 R이 약분되고 그 다음에 G 제곱이 되니까 이거 좀 써볼게요 한번. 이거를 좀 줄여서 보기에 줄여서 이 필드는 이 입실론 제로의 로 V의 AG가 되고 여기는 정리를 해보면 어, 2R 제곱에 2R 제곱에 G 제곱에 R 프라임은 약분되니까 R 프라임에 이제 R 제곱 플러스 G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에 DR 프라임의 DR이다. 이걸 반대로 할까요?
플러스에서 반대로. 제가 좀 헤맸네요, 여러분. dr에 dr 프라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또 틀린 게 없나? 2g 제곱에 r 프라임에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 r이란 것은 r 프라임은 0에서부터 그 반경이 a까지, 반경 a입니다. 반경 a이고요. 그 다음에 라지 r이란 것은, 그 라지 r이란 것은, r 프라임이, 요 플러스, 요 거리가 그, g라 표현되어 있는데요. g 마이너스 r 프라임부터, 이거 반대편, 하게 되면 g 플러스 r 프라임까지 요 구가 있으면, 요 r 프라임이 이 세타 프라임 0인 위치부터, 요 180도 되는 위치, 여기까지, g-r 프라임부터 g 플러스 r 프라임으로 이제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r이라는 것은, g-r 프라임부터 g 플러스 r 프라임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dr 프라임은 요 조그만 요 후에 반경이 0에서, 반경 a입니다. 그래서 이건 0에서 a까지 적분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대문자 r이란 것은 생각해 봅시다. 한번. 요게 이제 설명해도 되게 좀 그런데 대문자 r이란 것은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한번. 이 구에서 요 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구가 있는데 구에서 중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작은 볼륨소가 있죠. 볼륨소가 있는데 요게 거리 떨어져 있는 G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는데 요 사이 거리는 이 스몰 r 프라임으로 되어 있는 r 프라임이 그 축에 가까운 쪽하고 축에 먼 쪽이 있죠. 그래서 같은 r 프라임이라 하더라도 이게 필리프 제가 이 그림을 여기 다시 그려줄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구가 있으면 제가 요 위치다 r 프라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이 거리가 r인데요. 대문자 r이란 것은 거리가 여기 g고요. g면 여기 r 프라임이 돼 있을 때 요게 세타가 0이면 여기가 r 프라임이면 g 마이너스 r 프라임이 r이 되는 거고요. 이쪽 포인트는 그 다음에 요게 반대 포인트 있을 때 r 프라임이 180도 됐을 때는 여기가 돼 있으면 g에다가 요 r 프라임을 더한 게 r 포인트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가 이 r은 요 r 프라임으로 주어져 있는 곳에 0과 180도 사이는 g-r 프라임부터 g 플러스 r 프라임까지 계산하는 걸로 변수를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g-r부터 g 플러스 r이고 그 다음에 이제 r 프라임은 이제 9니까 요 9에서 또 가장 외곽의 거리가 a인데 또 작은 거리 사이가 r 프라임이니까 r 프라임은 0에서 a까지다. 그렇게 될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요 적분을 하게 되면 바로 이 필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적분을 해봅시다 한번. 이 입실론 제로에 로 v의 ag가 되어 있을 때 r에 대해서 0에서 a까지 하고요. 요 dr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제 2g 제곱에 r 프라임에 r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r에 플러스 r 제곱분의 r분의 마이너스 r분의 1의 g제곱 그 다음에 g 마이너스 r 프라임 제곱이 이제 요 r 제곱분의 요게 이제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g제곱 마이너스 r 프라임 제곱이고 그 r 제곱분의 r 제곱을 적분하면 그냥 r이 되고요. 요게 g 마이너스 r 프라임에서 g 플러스 r 프라임의 dr 프라임이다. 되는데요. 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 v의 ag 해서 0에서 a까지 2g 제곱의 r 프라임 제곱에
얘는 G 플러스 R 프라임에서 G 마이너스 R 프라임이면 2R 프라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의 G 플러스 R 프라임에 G 제곱 마이너스 R 프라임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의 G 마이너스 R 프라임에 G 제곱 마이너스 R 프라임 제곱, 이렇게 하고 DR 프라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틀리면 안 되는데, 이 입실론 제로분의 또 V의 AG 0에서 A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G 제곱의 R 프라임 제곱에 이 R 프라임에 얘는 지금 위에 거는 G 마이너스 R 프라임이고요. 요거는 G 플러스 R 프라임입니다. D R 프라임. 맞죠? 요거는 G 마이너스 R 프라임이고요. 요거는 G 플러스 R 프라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되니까 여기 떨어지면 그게 되고 2R 프라임하고 R 프라임은 4R 프라임이 되죠. 그럼 이 입실론 제로분의 요 V의 AG에 0에서 A까지 이 G 제곱에 R 프라임 제곱에 요거는 4R 프라임 DR 프라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2가 나눠지고 2가 또 약분이 또 되죠. 그러면 엡실론 제로분의 G 제곱의 로 VAG의 이거는 R 프라임 삼성이죠. R 프라임 삼성이니까 4분의 R 프라임의 4성. 뭐가 좀 이상하다, 그죠? 네. 아이고, 당황하니까 이게 좀 더 크게 볼까요, 한번? 어, 제가 여기 올라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리고 오늘따라 좀 당황이 되네. 제곱 빠지고 제곱 빠지고 제곱 빠지고 그러면 이게 R 프라임의 삼성이 된다 그죠? 아 제곱이 된다 그죠? 그러면 R 프라임 4R 프라임 이게 3분의 R 프라임의 삼성 이제 맞아요? 네, 3분의 R 삼성 이렇게 되니까 3 입실론 세로의 G 제곱의 로 V의 A 삼성이라는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이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보내버렸네요. 3 입실론 제로분의 G 제곱분의 로 V의 A 삼수 되는데 결과적으로 거리가 그 결과는 뭐냐면 지금 거리의 제곱이 반비례한다 결과 나왔죠, 그죠? 거리 제곱 반비례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래서 저 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G일 때 G의 제곱이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거는 이제 살짝 바꿔가지고 한 가지만 이제 더 추가를 하면 이게 반경이 A이고 단위 부피당 차지양이 로프로 주어졌을 때 총 차지양은 3분의 4 파이의 A 삼성의 로 V를 하게 되면 얘가 총 차지 Q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로 V를 이제 보면 4 파이 A 삼성분의 3Q라는 식이 있는데요. 얘를 여기에 대입을 해봅니다. 대입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필드가 3 입실론 제로분의 G 제곱에 A 삼성을 똑같이 써주고 4 파이 A 삼성분의
3Q가 나옵니다. AG가 되는데 얘는 3약분이 되고 A 3은 약분이 되고 이거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G 제곱분의 Q의 AG다 라는 게 나오죠. 결과적으로 보면 전일제도 우리가 파이 Q가 골고루 이렇게 단일 A 후에 골고루 퍼져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G인 고자일자의 전기장이 C 기로 반비를 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위에 볼륨 하이트했지 로그로 표현된 거를 전체 분석을 다 합쳐서 해보니까 더 4파이스를 들어알고 Q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얘는 그냥 Q가 점전화 Q가 이렇게 돼 있고 거리가 G인 고세 전기장과 결과적으로 같죠, 여러분. 같아서 이게 그 구면 좌표계로 균열에 분포되어 있을 때 이게 그 대칭성만 있다 그러면 하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점전화로 바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절히 문제를 쉽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제가 이상하게 여기 시간 많이 보냈는데요. 제가 요 틀린 것을 한 번 더 복귀해 보면 어디서 틀릴 수 있구나. 거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걸 생각해서 이 볼륨 차진 경우에도 전기장을 또 복잡하게 했지만 좌표 변환을 통해서 그래도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지금은 한 5분만 쉬었다가 저기 11시 5분, 네, 11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예.